안녕하세요. 어진생각연구소의 김어진 카운슬러입니다. 오늘은 제가 첫 영상에서 언급드렸던 7가지 키워드 중에서 생각의 전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 일단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혹시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들어보셨나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피그말리온이라는 조각가의 이름에서 비롯된 내용인데요.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온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런 추상적인 것들에 대해 언급드리는 거는 제 채널의 존재 이유가 아니죠, 여러분. 저는 생각을 바꾸면 지금 여러분들이 인생에 놓인 어떠한 장애물을 극복할 수도 있고 창의적이고 희망적인 미래를 발견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매사에 진지한 편이고 사색을 많이 하는 편이라서 생각의 전환이 거의 습관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전환하는 저만의 습관과 노하우를 좀 알려드릴까 해요.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3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물음표 붙이기, 두 번째 부정에서 긍정 찾기, 세 번째 위기에서 기회 찾기입니다. 먼저 첫 번째 물음표 붙이기예요. 마침표로 끝나는 어떤 문장에 물음표를 붙이고 의문형으로 바꾸면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걸 통해서 한 주제에 대해 여러분들이 한 번 더 깊게 생각하게 되실 거고요. 나아가서 이게 절대적으로 맞는 말인지 아니면 절대적으로 안 좋은 상황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실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께서는 창의적이고 희망적인 미래를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명언이나 속담에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말이 있죠. 이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 말에 물음표를 붙이고 의문형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을까? 이렇게 바꾸면 단순히 듣고 넘어갈 뻔한 말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죠. 지금도 아마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문장을 이렇게 만드니까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요즘같이 바이러스 위험에 노출된 시국에 뭉치면 저희가 어떻게 되죠? 코시국이 장기화되면서 거리두기라는 단어가 이제는 어색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요즘 같은 시국에는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라는 말이 맞을 수 있겠네요. 이렇게 다른 생각을 해보는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가 창의적이고 희망적이냐고요? 저는 생각을 전환하는 방법에 대한 예를 들어 드린 거고요. 이런 습관이 되어 있으면 분명 어떠한 문장이나 일들에서 창의적이고 희망적인 미래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한 번 더 해볼게요.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죠. 이 문장에 물음표를 붙이고 문장을 의문형으로 바꾸게 되면 노력은 배신하지 않을까 라는 문장이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게 되죠. 노력은 배신하지 않을까. 벌써 많은 생각을 하게 되실 거예요. 맞습니다. 노력만으로 안 되는 일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노력 이외에 뭐가 더 필요할까? 재능, 인맥, 운? 어떤 게 더 필요한지 고민하고 찾게 되실 거예요. 이런 습관만 잘 되어 있어도 생각을 전환하는 습관이 절반은 성공하신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부정에서 긍정 찾기입니다. 모든 부정적인 상황에 적용을 해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쓰시는 칼에 날카로운 곳이 있으면 반대쪽에 무딘 곳이 있고 모든 것들에는 장단점이 있어요. 명심하세요. 모든 일에는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제가 항상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첫 번째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제 별명이 진지충, 설명충이었는데 진지함과 설명에 특화된 성격의 장점을 이용해서 카운슬러의 길을 택했다고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어떤 사업 아이템을 준비를 하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준비 도중에 그만두게 됐는데 그 아이템이 나중에 대박이 났어요. 그 아이템이 뭔지는 다음에 틀에 얽매이지 않는 사고에 대해서 리뷰할 때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계획하다가 도중에 이렇게 그만두게 되었는데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그 아이템이 대박이 났어요. 기분이 어떠실 것 같나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깝다. 그때 해볼 걸. 어떤 분들은 인생에 3번의 기회가 온다는데 그 중에 한 번이 날아간 것 같다 라고 표현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상황을 반대로 생각했어요. 부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처음에 제가 그 아이템을 한다고 했을 때 10명 중 9명이 응? 그걸 왜 해? 뜬금없이 왜 그걸 해? 망할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반대를 했습니다.
동의했던 나머지 한 분은 저희 아버지세요. 하지만 저는 밀어붙이고 준비를 시작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저런 이유로 그만두게 됐어요. 그리고 이 아이템이 대박이 나고 나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진짜 그때 할 걸. 이 아니라 아, 그때 내 생각이 옳았었구나. 내가 남들보다 안목이 있었구나. 이런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이후로는 비슷한 방면으로 어떤 일을 할 때 남들의 말보다는 제 신념을 믿고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정에서 긍정을 찾는 것이 이렇게 중요해요. 만약 남들과 같은 생각을 했다면 저는 패배감과 후회심에 빠져 살았을 거예요. 자, 학생분들께 대입해 볼게요. 학생분들께서 가장 신경 쓰고 계시는 부분이 공부고 성적이시겠죠? 성적이 좋지 않아서 스트레스 받고 막막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 같이 한번 긍정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성적이 좋지 않다가 부정의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성적이 좋지 않은 사람에게 장점은 뭘까요? 일단 성적이 좋지 않으면 대학교를 좋은 곳에 가지 못하고, 대학교를 좋은 곳에 가지 못하면 좋은 직장에 취직을 못한다. 이런 패턴 맞나요? 여러분들의 꿈이 직장인이신가요? 이미 여기서 모든 문장은 틀린 문장입니다. 젊은이들의 꿈이 직장인인 대한민국 사회에 너무 안타깝지 않나요? 물론 대기업에 취업하는 게 꿈인 친구들도 있겠죠. 만약 그게 꿈이고 목표면 공부에 열과 성을 쏟으세요. 성적이 좋지 않으면 재수, 삼수를 하더라도 열정을 쏟으시고, 만약 대학생이시라면 지금부터라도 편입 준비나 스펙 쌓기에 집중하세요. 잠시 말이 샜는데요. 이미 저 문장은 틀린 문장입니다. 성적으로 성공할 확률이 낮다는 거는 다른 길로 성공할 확률이 더 높다는 걸 의미해요. 성적이 좋지 않은 분들은 길이 무궁무진합니다. 세상의 직업은 엄청 다양하고 성적 없이 하는 직업 중에서 성적이 필요해서 하는 일보다 덜 힘들 수도 있고 더 많은 수익을 낼 수도 있는 직업이 엄청 많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세상은 지극히 일부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성적이 좋지 않다면 더더욱이 꿈을 가지시고 그 꿈을 향해 달려가시면 되세요. 네, 반대로 성적이 좋은 분들은 어떨까요? 안타깝게도 성적이 좋은 분들은 다른 분야로 뛰어들기에는 확률적으로 현재의 길이 성공 확률이 높기 때문에 본인의 재능과 쌓아왔던 노력들을 쉽게 버리기가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칼에 날카로운 면과 무딘 면이 있듯이 모든 것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부정에서 긍정을 찾는 노력과 습관을 들이셔서 희망적인 미래를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생각의 전환 방법 세 번째는 위기에서 기회 찾기입니다. 아마 성공한 많은 부자분들이 자주 언급하시는 내용일 텐데요. 진부한 얘기이긴 하지만 위기 속에는 항상 기회가 있습니다. 1997년 한국 IMF 외환위기를 소재로 다룬 영화 국가부도의 날을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코시국에서도 사례를 볼 수가 있죠. 코로나가 터졌을 때 당장 눈에 띄는 이런 식당가들만 봐도 줄줄이 문을 닫고 망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위기가 뭐 때문에 다시 살아났죠. 이 위기를 배달업체가 기회 삼아서 뛰어들었고, 사실 테이블 수가 별로 없어서 코로나 이전에는 수익이 크지 않았던 작은 식당들은 오히려 배달로 인해 훨씬 더 많은 주문을 받고 있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제가 다른 길로 뛰어들고 근 5년 가까이를 한쪽 계통에 뛰어들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접고 원점으로 돌아온 계기가 있었는데요.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 시기가 정말 막막한 시기죠. 제가 투자했던 5년의 시간들이 있는데 그것을 다 접고 다시 처음부터 새로운 길을 찾아야 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잠시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이 시기가 저에게는 오히려 도약의 시기가 됐습니다. 제가 왜 리스크를 감수하고 다른 길로 뛰어들었는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5년간 그 계통에 있었는지 다시 자아성찰하면서 저의 가치관을 재정립하고 새로운 목표를 더 명확히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어요. 이렇게 생각의 전환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변화시킴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습관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라도 꼭 습관화 해보세요. 물음표 붙이기, 부정에서 긍정 찾기, 위기에서 기회 찾기. 오늘도 누군가에게는 저의 메시지가 조금이라도 도움되길 바라면서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작은 변화의 시작입니다. 감사합니다.